일단은 뭐 시간이 정말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 태국에서 저희가 기자님과 만나서 이런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첫 개막전 때 안산 원정을 갔을 때만 해도 39경기 진짜 많이 남았다. 그런데 이제 벌써 2로빈이 끝났고 이제는 1로빈밖에 남지 않아서 참 시간 빨리 가는구나. 쉼없이 좀 달려온 느낌? 올해는 또 K2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제 경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고, 중간에 좀 좋았을 때도 있고, 좀 힘들었을 때도 있고, 뭐 최근에 우리 선수단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건 스스로 좀 조급해하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팀이고, 또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급해지고 지치는 순간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선수단과 지금 가서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첫 경기 안산전 때 딱 저희가 이제 일류첸코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교체 멤버로 활용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때는 다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첫 경기를 딱 치르면서도 느꼈고, 그 경기가 끝나서 스코어는 1대0이긴 했지만, 올해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거대로 올해는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좋은 축구 플러스 승점까지도 가져올 수 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 경기 때. 왜냐면 그때 저희가 뭐 어마어마하게 상대를 좀 몰아쳤잖아요. 안산전 때. 스코어가 1대0이었지만. 그래서 좀 자신감을 좀 이제 확인을 좀 했죠.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실제 리그에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었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에 그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던 인천전이 정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임 플랜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정말 사고가 좀 났죠. 예, 정말 이제 시즌 초반에는 또 심판분들도 명확한 기준을 가이드를 잡기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피해가 좀 사실은 뭐 저희 팀만 봤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제가 우리 팀을 이제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꽤나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 경기마다 엄청난 좀 프레셔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인천하고 성점이 계속, 그때는 인천이 아니고 이제 다른 팀이 선두권이었지만 성점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아까운 성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의도치 않게 계속 성점을 못 쌓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좀 프레셔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상당히 좀 감독 입장에서 초보 감독이기는 하지만 사실 선수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은 쉽지 않거든요. 한 경기에 2명이 퇴장당하고, 근데 퇴장당하는 경우도 막 정말 막 가격한 플레이로 막 퇴장당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필요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기재도 마찬가지고, 왕규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의도치 않게 계속 부상이 생기면서 어제도 뭐 저희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그럴 때 다시 좀 기본에 집중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베스트 라인업 안에서 누가 가장 이상적으로 공수 밸런스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라인업 짤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랜드 때는 또 의도치 않게 부상이 계속 생기면서 밸런스가 완전 무너졌고, 교체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 경기 때부터는 기존의 그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선수 라인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기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안 힘들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 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게, 작년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그냥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쭉 가니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독님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단 한 주라도 우리가 조금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승패를 갖고 훈련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예, 그 주만큼은 좀 훈련에 집중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저희는 매주마다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지금은 지치는 사람이 무조건 나락으로 떨어진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진짜 정답이에요. 지금은 어떠한 전략과 전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감독의 역할인 거고, 이제 우리 선수들의 멘탈 케어,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로빈이 끝난 이 시점에 보면 상대 팀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 좀 느껴져요. 그 한 골 승부, 좀 집요함. 예전에는 내가 조금 더 본인의 색깔들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조금 더 축구다운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색깔들을 완전 더 죽여버리고, 지금은 승점 관리하는 축구로 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를 대할 때 조금 더 텀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선수단도 뭐 오늘 주장단도 내가 미팅을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장단이란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했어요.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주장단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감독이 선택을 할 때 본인의 역할 또한 충분히 잘 수행을 할 수 있고 자기 역할을 100% 잘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선수들을 우리는 주장단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 그래서 주장은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고 부주장들은 코치의 역할들을 하면서 팀을 같이 이끌어 가야 된다. 감독만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고 감독, 코치는 당연히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서는 같이 나랑 손잡고 같이 한 배를 타주고 이 팀원들을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데 같이 힘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피해가지 말고 우리 맞서가자. 나 또한 너희들을 이 자리를 부른 것 또한 나도 감독이지만 불편함이 있다. 왜? 여러분들도 성인이고 또 감독이 불렀을 때는 서로 어려움이 있고 나도 감독이지만 너희들 부른 것 자체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나도 피해가지 않으려고 너희들 불러서 좋은 점도 얘기를 해줬고 사실은 좀 더 따끔하게 또 충고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마지막 로빈을 3로빈을 우리가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서로 제 생각은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뭐 스포츠에서 사실은 뭐 불가능한 건 없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의 입장으로 또 생각하면 그 불가능한 게 없긴 하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한 치 앞도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선수단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도 그 얘기예요. 이제 벤치에서 느끼는 그 상대와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올해는 지지 않겠다는 그런 벤치에 강한 자신감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예, 그 감정들을 오늘도 좀 공유를 했고 또 그 감정들이 선수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위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계속 선두 추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100%를 다 쏟아내고 좋은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그리고 이길 팀은 이겨줘야 된다. 이러한 방식대로 우리가 잘 슬기롭게 한 경기 한 경기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우리한테 기회는 올 거다. 저는 이번 로빈에도 기회는 한 2번 이상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로빈에도. 특히 마지막 로빈에 많은 이슈들이 작년에도 생겼고 특히 안양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결국은 이제 다이렉트 우승을 했잖아요. 하지만 3로빈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안양이. 그래서 저희 또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뭐 굳이 또 뭐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팀만 있으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작년에 그 어려움의 경험들을 저도 갖고 있고 우리 선수단도 갖고 있고 또 우리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잘 슬기롭게 좀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느냐 못 잡느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큰 희망을 갖고 다이렉트 성격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성강 때문에 보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 경기를 좀 다 봐요. 아, 일부 경기를요? 네, 저는 이제 왜 보냐면 이제 우리 리그도 당연히 보는 거고 저희 팀 리뷰 끝나고 또 우리 2부 리그는 어떤 상대 팀들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할 팀들 영상은 다 보고 준비를 하지만 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저는 되게 축구를 보는 게 제 취미이자 제 시간에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 올해도 K1 경기 2번인가 3번 찾아갔었어요. 쉴 때. 특히 가까운 안양. 거기는 집이 조금 가까우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또 K1은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또 K1 애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 시점에 또 저 두 팀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경기 중에 어떤 식으로
상대의 전략과 전술에 또 대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는 거와 영상으로 보는 거 좀 다르니까요. 저는 현장에도 올해 한 3번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저희 거 준비가 끝나면 저는 재방송으로 많이 봅니다. 안 할 수는 없죠. 예, 보면 뭐 저 이제 위에 K1은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저 팀에는 저러한 특징을 가진 선수를 갖고 있고 저렇게 좀 감독님이 경기 운영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저기에 대응해서 기존에는 내 축구를 더 강하게 입힐 거냐, 아니면은 상황에 맞게 선수를 배치를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포지션별로 좀 더 안정감 있는 선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기술 있는 애 선택할 거냐, 그런 고민들 많이 해봐요. 예, 대입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언어 수미를 떠나서 뭐 많은 12개 팀들 중에서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믹스 매치업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에도 경기를 또 본 게 대전 경기도 봤고요. 예, 안양하고 대전하고도 봤고. 저는 이제 수원 삼성에서 제일 많이 변화를 준 건 이 선수단의 문화는 진짜 많이 바꿨고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팀이 됐고 서로 배려하는 팀이 됐고, 그 다음에 팀이 분명히 힘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1부 리그로 올라가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선수를 수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좋은 시스템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구단에 항상 얘기하는 게 좋은 스카우팅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좋은 선수를 얼마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K1에서 경쟁적인 팀으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광주의 이종혁 감독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시도민 구단이긴 한데 광주의 선수 애들이 결코 저는 나쁜 선수가 아니었다. 아마 기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저기 엄지성이나 뭐 나머지 허율이나 이익균이나 그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면밀히 보면 K1에서 아주 특징 있는 선수들이고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축구 지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그게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더 레벨업이 된 거죠. 그렇게는.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르치더라도 성장에 제한적인 선수가 있고, 근데 정말 좋은 포텐셜을 갖고 있는 친구가 좋은 환경과 좋은 감독을 만나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또 레벨업을 하게 되잖아요.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1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팀으로 남으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스카우팅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수를 볼 줄 아는 눈, 그 다음에 선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또 우리 팀이 하고자 하는 축구에 그게 맞는 선수가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기본 환경은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구단은 그게 이제 K1으로 가면 또 모기업에서 조금 더 이제 또 우리한테 서포트를 해준다면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수원 삼성이 K1으로 올라가면 저는 충분히 저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좀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여기서 삼노빈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길지 않은 경험이지만 지도자라서 모든 영끌에서도 가장 매 경기마다 현명한 선택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필요한 상황마다 대응을 해서 승점을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축구를 해서라도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축구를 좀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좀 가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노빈 제가 얘기할 때 지금 팀들이 대부분 자기의 색깔들을 좀 죽이면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경기에 승점 1점짜리 경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느낌들이 꽤 많이, 당연히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리스크를 껴안고 경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삼노비 때 조금 가감성이 조금 필요하다. 하지만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된다. 근데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건 결국은 감독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 조금 더 가감성을 갖고 더 제 색깔을 좀 더 더입해서 공격 축구를 밀 거냐,
아니면은 어떤 시점에 내가 좀 더 템포를 죽여놔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좀 더 자제시켜 놓고 상대를 좀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시 들어갈 거냐에 대한 그 판단이 되게 좀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지금은 1로빈, 2로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준비한 그대로 쭉 밀었어요. 계속 쭉 밀었다면 이 3로빈 때는 밀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밀당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감독의 능력이 필요하고 감독의 판단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감독님들은 그 상황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프로에서는 1분이 늦어지는 판단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때 내가 이거를 갈 건지 스탑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저희가 올해 승격을 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좀 차이가 생길 거라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 감독답지 않게 3로빈 때는 경기 운영을 노련하게 좀 잘해보고 싶어요. 잘해보고 싶어요. 예, 잘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코칭 스태프 힘도 필요하고 우리 선수들이 제가 짠 게임 플랜을 잘 수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3로빈 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그거 제가 얘기한 팩트가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정해진 성격이라는 목표가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한 경기 한 경기를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방법론이 있겠지만은 지금 그래도 저희가 틀리지 않게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를 주는 건 이거는 거의 자살의 행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현재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그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잘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3로빈 때는 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많은 팬분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을 이제 즐길 시간이 됐어요. 즐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위축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의 쇼타임이 왔다고 생각하고 정말 선수들이 좀 즐겨줘야 돼요. 이걸 즐기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되게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마음을 조금